자, 수학화 순혈조합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은 1강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그리고 뭐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1강을 잘 보시고 다시 복습을 하시길 바래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유형으로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요 유형인데,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3개 있다고 해보자. 1,000원짜리가 3개 있고 500원짜리는 2개 있어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3개 있다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거는 내가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합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건 A는 1,000원짜리를 내는 거지. 사건 A는 1,000원짜리를 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0원을 지불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건 B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인 거지. 500원짜리를 지불. 마지막으로 사건 C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건 A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안 내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지? 1,000원짜리가 하나, 한 장, 두 장, 세 장 있는데 빵장, 그러니까 즉 안 내는 것도 포함을 해서 4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짜리도 안 내는 거 포함해서 3가지, 100원짜리도 안 내는 거 포함해서 4가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지?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잘 조합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내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있죠, 그죠? 동시성이 있는 거야. 동시성이 존재한다. 동시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4가지, 3가지, 4가지를 전부 다 곱해서 몇 가지다? 48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바로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식처럼 각각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1을 더하는 이유는 뭐라고? 안 내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Q 더하기 1, R 더하기 1을 하는데 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1은 뭐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라 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4가지인데 그 안에 안 내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사건 B에서도 안 내는 거 있고요. 사건 C에서도 안 내는 거 1가지 있잖아, 그지? 그 1가지를 빼란 얘기야. 전부 다 안 내는 거를 빼달라라는 거지. 그래서 47가지다. 이렇게 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랑 구분되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3장이 있고 500원짜리 2장이 있고 똑같은 문제라고 해보자. 100원짜리는 3장이 있는데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요. 지불 금액의 수 있지, 그지? 지불 금액.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1,000원짜리는 한 장 내고 500원짜리를 2장 냈다고 해보자. 요 경우의 수랑 그리고 1,000원짜리를 하나도 내지 않고 1,000원짜리를 2장 내고 500원짜리는 하나도 안 냈다고 해보자. 자, 그럼 둘의 금액은 어떻게 되죠? 얘는 1,000원에다가 500원짜리 2개니까 얼마지? 2,000원이지. 근데 요 녀석은 얼마예요? 그냥 1,000원이 2장이니까 그냥 바로 2,000원이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기 때문에 요 2,000원과 요 2,000원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예요. 얘랑 얘는 구별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금액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는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요 2,000원과 요 2,000원, 즉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는 구별할 수 없다. 즉 얘네들은 중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 그지? 여기 이런 사건들에서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긴데, 그럼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지금 3장이 있으니까, 500원짜리는 2장이 있죠. 그리고
1000원짜리는 100원짜리는 3장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 자 100원짜리는 중복이 되지 않죠. 100원짜리 3개 있는 거랑 500원짜리랑 어떻게 뭐 해본다고 해도 중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에서 지금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1000원짜리를 전부 다 500원 전으로 환전해버리는 거야. 그럼 1000원짜리 3장이면 얼마야? 3000원이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500원짜리로 환전을 한다고 한다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추가로 생기는 거지? 6개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합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다시 바뀌냐? 500원짜리가 8개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8개가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 있다. 요렇게 문제를 바꿔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지불했던 경우의 수 있죠. 그죠? 요거 경우의 수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8에다가 1 더해서 9, 3에다가 1 더해서 4, 그럼 36가지죠? 그럼 요 36가지에서 한 가지는 빼야 돼. 왜냐면 그 한 가지는 빵원을 제출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35가지가 될 수 있다. 요런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을 꼭 구분해서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방법을 물어볼 때와 지불 금액을 물어볼 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는 도로망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 다음은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유형 한번 알아봅시다. 자, 도로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A 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지점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가는 길이 총 이렇게 뭐 4가지 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B에서 추가적으로 뭐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번에는 3개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건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항상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사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너네한테 이해가 되는데 직결적인 거니까 꼭 사건으로 풀자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인 거지. A에서 B로 이동하는 사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건 2 같은 경우는 B에서 C로 이동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보는 거는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뭐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합의 법칙이죠. 요거 경우의 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총 몇 가지다? 4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도 합의 법칙이죠. 얘도 합의 법칙입니다. 왜냐면 동시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 단어인데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길이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리가 엄청 길어갖고 동시에 두 가지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니? 응? 불가능하지. 여기 뭐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이렇게 동시에 간다? 이건 무슨 약간 어? 엄청 롱다리여도 좀 불가능한 거죠.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면 몇 가지다? 3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에서 C 지점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A 지점으로 B 지점까지 간 경우의 수가 4가지고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간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갈 때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요 길을. 두 번째 길이죠. 근데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 때는 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동시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3으로 두 사건을 고배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해주니까 총 몇 가지? 12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런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는 방정식, 부등식의 해외계수 문제인데, 자, 방정식에서 뭐 미지수가 몇 개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5x 플러스 2y는 8을 만족시키는 xy가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xy가 음이 아닌 정수. 자,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xy가 양의 정수. 요렇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말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아,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는 즉 마이너스만 제외한 정수이기 때문에 0이 포함이 돼요. 0이 포함이 됩니다. 0을 포함한 자연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지만 요 녀석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자연수만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둘의 차이는 0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를 쌤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한번 해볼게. xy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xy의 순서쌍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풀이는 무조건적으로 개수가 큰 값, 요거를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수가 큰 값을 정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사건 A를 X에다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X에 넣을 수 있는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X에 넣을 수 있는 0이 아닌 정수죠. 음이 아닌 정수. 자, 그럼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음이 아닌 정수. 자, 5x 더하기 2y가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그리고 1. 근데 2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10이 돼 버리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0과 1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사건 A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B는 어떻게 되겠니? 사건 B. 사건 B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근데 이거는 x에다 0을 넣어주면 y 값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렇게 사건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사건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건을 분리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x가 0에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y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는 y가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순서쌍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돼야 돼? 존재할 수 있구나. 미안해요. x가 0이면 존재할 수 있구나. y에다 4 넣으면 되니까. 근데 x가 1일 때는 y 값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야? 2분의 3으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순서쌍은 요게 될 수가 있겠죠. 즉 0,4 하나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요. 개수가 큰 값을 먼저 이렇게 딱 정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이 얼마냐 이렇게 어떻게 푸는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부등식이 나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 플러스 z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 문제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되냐면 부등식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2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정수값밖에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애초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x, y, z가 뭐 이번에는 양의 정수라고 해보자. 이런 수의 조건을 주어져요. 수의 조건. 이런 게 꼭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값은 5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2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뭐 4가 되든지 2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3이 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뭐 2가 되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까지 가능하겠지, 그지? 양의 정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렇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전부 다 써준 다음에 각각의 순서상을 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부터 해볼까? 개수가 큰 거부터. 즉 y가 1부터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개수가 3으로 y의 개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y부터 집어넣는 거야. 쌤 0은 왜 안 넣어요?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부터 넣는 거죠. 그럼 자, y에다 1을 넣으면 x에다 얼마를 넣을 수 있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그냥 5가 돼버리네? 2 더하기 3이잖아, 그지? 그럼 5가 돼버리니까 z에 무조건 0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셋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에다 1 넣어볼까? 그러면 x는 얼마? x는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럼 얘도 순서상이 찌그러지네, 그지? 여기 나머지도 불보도 뻔하거든요. 여기 다 나올 수가 없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양의 정수 x, y, z 값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쌤이 오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오각형이 있는데 얘를 요렇게 구역으로 잘랐다고 한번 해보자. 요렇게 구역으로 잘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보자. 5가지 서로 다른 색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색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해보자. 근데 이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플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한 조건이 들어가냐면 단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깔을 칠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꼭 들어가요.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을 색칠해준다.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색칠을 먼저 해봤다고 해보자.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마주보고 있는 얘랑 인접한 애죠. 얘랑은 이 노란색을 색칠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색칠할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즉 인접한 부분에는 색칠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색으로. 그 조건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5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일단 기준점을 좀 잡아줘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 제일 많이 맞닿은 면을 찾아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맞닿은 면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이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지. 자, 얘는 첫 번째 부분은요, 2개 맞닿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도 2개 맞닿고 있고, 세 번째 부분도 2개, 네 번째 부분도 2개죠. 전부 다 똑같네요. 이 도형은. 자, 그러면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1번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5가지죠. 왜냐면 처음에 애초에 5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5가지를 우리가 색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번에는 1번에 색칠한 거를 못 칠하지, 얘들아. 1번에서 색칠한 색깔을 1번의 색을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니? 4가지가 돼야겠지. 왜냐면 1번에서 색깔을 칠한 거를 제외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번에 4번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은요, 누구랑 맞닿고 있죠? 1번하고 3번하고 맞닿고 있는데, 일단 지금 3번은 색칠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칠한 색을 제외한다. 똑같죠? 1번 색을 제외를 시킨다. 그럼 몇 가지가 되겠니? 마찬가지로 4가지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거를 칠해 볼 건데, 세 번째 거는 지금 자, 오늘 마지막 문제 51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51번에서는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각 영역을 구분해서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 근데
6종류의 색이 존재하는데 4종류의 색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하라는 얘기네, 그지? 왜냐면 여기를 1번, 여기 2번 영역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4번. 그럼 내가 만약에 1번 영역에다가 처음에 6종류의 색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6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영역을 칠할 때는 한 가지가 줄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인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4종류의 색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썼으니까 못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1, 2번에서 사용한 색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하나씩 계속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라. 그럼 얘는 30 곱하기 12니까 답은 360가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